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부동산 어떻게 보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보는 느낌에서 굉장히 위험한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세금 부분을 똘똘한 한 채를 너무 강요를 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도 서울로 원정 투자를 합니다. 여기에 또 외국인까지 들어오다 보니까요, 특히 하이엔드 쪽, 강남 쪽이나 이렇게 중심지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수요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는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똘똘한 한 채라는 이 개념이 1가구 1주택을 보호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들한테 상당히 불리한 제도를 많이 만들어 놨죠. 일단 종부세나 재산세 모두 다 불리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를 모아가지고 한 대 모아가지고 40억, 50억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특징이 지금 수요로 몰릴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세금 부분을 절세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제가 보는 기준에서 봤을 때 이게 계속 현상이 이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중심지 쪽으로만 계속 수요가 몰린다. 그게 결과적으로 가격으로 큰 상승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주택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쁘다 이런 개념으로 본다는 게 저는 좀 아쉬운 게, 지방 쪽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집값도 안 오르는데 실제로 2억짜리 아파트가 뭐 5채가 있다. 근데 여기 지금 서울에 10억짜리 한 채 있는 거고 재산세 종부세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 결과적으로 누구나 똘똘한 한 채를 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서울로 모일 수밖에 없는 하이엔드, 특히 중심지로 몰릴 수밖에 없는 투기 세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이 구조가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개선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거를 지금 똘똘한 한 채를 만든 거는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를 막기 위한 정책이긴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동조를 하는데 이게 너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거는 매입을 안 하려고 하고요, 오히려 아파트 쪽으로만 수요가 몰리는 그런 부작용이 지금 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아파트 쪽이 공급이 안 됐을 경우에 빌라나 오피스텔을 어느 정도 대체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체 공급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점점 집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올해 지나서, 올해 제가 볼 땐 가을철부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내년 내후년에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의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이제 조금 개선해서 총 금액에 대한 종부세를 매기는 게 현실적으로 저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지금 부작용으로 분명히 오고 있어요. 정부에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뭐 전세자금 대출도 막고 매매 대출도 막았잖아요. 이 부분에서 아마 뭐 고가 주택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게요. 결과적으로 이게 집중화되면요,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월세화되는 현상을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 어찌 보면 어떻게 보면 전세를 사는 분이 대부분 주택이 없는 분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과연 이게 이득인가요? 결과적으로 보증부 월세를 늘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전세자금 대출보다는 분명히 월세가 비쌉니다. 이게 가속화되면요, 결과적으로 공급은 부족한데 여기에 비해서 어떤 대책도 없이 전세자금 대출만 막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월세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분명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가? 저는 이 부분에서는 사실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고 또 이제 이게 뭐 전세라는 게 결과적으로 갭투자의 도화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제가 볼 때는 조치인 것 같긴 한데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세 제도가 줄어들게 되면요, 월세가 됩니다. 그 월세는 누가 부담하죠? 결국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과연 서민들한테 과연 이득인가? 이건 분명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세율에 대한 상당히 혜택을 주다 보니까 서울로 지방 분들이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투자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임대 수익을 얻는 그런 정상적인 게 아니라 서울에만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요가 너무나 붙기 때문에
이걸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저는 계속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그리고 분투한 집값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재인 정권 때 그랬죠. 근데 요번에 이제 정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출을 규제를 막아서 부동산을 줄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서민한테도 임차인분들한테도 피해를 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분명히 부작용도 있죠. 바로 갭투자나 투기 수요가 집을 살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선의의 임차인분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도 분명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5억에 50, 뭐 5억에 100 이런 보증부 월세가 반전세라고 그러죠. 반전세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 분명히 나타나서 전세보다는 분명히 이자율로 봤을 때 서민들한테 부담을 주고요. 이 부분이 내년, 내후년에 어떻게 보면 공급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한 상황에서 이 제도는 월세를 굉장히 가속화시킬 겁니다. 이 상승 속도가 상당히 빠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1가구 1주택에 대한 똘똘한 한 채를 너무 키워주다 보니까 이런 정부에서 서울의 중심지로 특히 뭐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같은 중심지가 빠르게 올라가는 현상을 분명히 보일 수밖에끔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지금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고 있지 않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작용이 지금 오고 있고 이걸 유지하는 순간에는 아마도 내년에는 더 큰 상승을 보일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개선을 해야 되고 전세자금 대출 부분에서도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도 있어요. 전세제도가 있음으로써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처럼 월세제도로 바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요 부작용이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저는 상당히 커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릴까 선의의 피해자 임차인들이 결국은 재산세 종부세를 요번에 상향하는 거를 다 부담하는 거의 70% 60%를 부담하는 현상이 분명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세금 올린 걸요 임차인이 전부 부담하는 제도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의의 피해자는 누구죠? 임차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방에 있는 분들이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살 때는 상당한 세금 혜택을 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만큼 상승률이 안 오는 건 분명한 사실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나는 여기다 투자를 하겠다. 근데 1가구 2주택 다 막아놓고 3주택 막아놓으면 결과적으로 이 지방 쪽에는 부동산이 활기를 못 띠고 서울에만 집중화되는 현상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땐 나쁜 방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보다 저는 그렇게 볼 때 전체 총액에 대한 종부세를 매기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제는 바꿔야 될 때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불가피했던 건 저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너무나 돈이 많은 어떻게 1가구 1주택인 분들한테 혜택을 너무 많이 줍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서울만 있는 인구가 아니잖아요. 서울 5천만 명에서 1,000만 명밖에 살지 않는 서울에서 이렇게 큰 혜택을 주면요. 결과적으로 부자들한테 더욱 부자가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뭐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매매 대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내년 26년, 27월에 공급량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보면 요번에는 현상이 제가 볼 땐 전에 정권보다 더 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요. 그때는 오피스텔이고 빌라고 어느 정도 공급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거의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만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요. 더욱더 가파를 수 있다. 분명히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지방과 어떻게 보면 서울의 차이는 더욱더 벌어질 것이다. 이 부분이 분명히 부작용이죠.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릴게요. 대구, 부산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다 매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유는요. 일단 그 지방에 있는 분들도 부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요. 그런 분들이 대구, 부산에는 집을 안 산대요. 그리고 서울에만 집중해서 올라가서 자녀들한테 집을 사주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들이 투자하는 목적으로 갭투자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금 부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로 몰리는데 어떻게 이 수요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분명히 그 일시적인 현상으로 지금 나온 거지, 향후 장기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막아낼 재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건 분명히 바꿔야 되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대처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결과적으로 전세자금 대출하고 매매 대출을 줄였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경기도 쪽으로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경기도 쪽에 매매가 조금 활성화되고 오히려 서울 쪽에 지금 매매 거래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건 맞는데요. 이것도 일시적일 것 같습니다. 결국 8월 달이 넘어가면요, 전세가 분명히 부족해가지고 올 가을부터 좀 폭등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 폭등이 되는 순간에는 결국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올 때는 반전세식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정답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다른 것보다는 세금 부분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너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 쪽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분명히 이게 없으면 결과적으로 서울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방 쪽은 점점 낙후되는 현상, 신축 아파트가 안 나와가지고 더욱더 낙후되는 현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분명히 인정하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전세난이 오면서 8월 중순 말이 되면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때 됐을 때 제가 전세가가 어떻게 현상을 보이고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방송을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